아니죠. 딴 사람 같죠? 속눈썹 연장했어요. 그랬더니 저도 하고 좀 놀란 게 조금 많이 딴 사람 같네요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만큼 좀 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아마 샵 창업과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.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드디어 가게를 옮기게 됐는데 그 가게를 보러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.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소자본 창업이 아니라 자본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창업이 되어가고 있어요. 이 반영구 시장도. 반영구 시장뿐만 아니라 네일샵이나 속눈썹 다 마찬가지인 게 워낙에 인테리어에 대한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인테리어를 좀만 하셔도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는 돈이 드는 상황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될 것만 생각하시고 샵에 들어가실 때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더라고요.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고 그 근처 부동산을 보는 편이라 가지고 샵 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. 그리고 어차피 이 동네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워낙에 여기서 오래 해서 이 근처 샵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는데요. 미리 그 동네를 둘러본 다음에 여기가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제 물건 보여달라,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원한다 말씀을 드려서 딱 그 물건만 보고 그 중에 고르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그 상가가 신축이다 보니까 원래 요즘 신축 상가 공실이 되게 많잖아요. 상가 호실을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입주하려고 하면은 월세가 진짜 비싼데 좀 한 1년, 2년 지나고 나면 월세가 정말 많이 내려가요. 그래서 저도 그걸 기다렸다가 지금 계약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상가 월세가 떨어지기 전에 계약했던 분들이겠죠. 그뿐만 아니라 상가 월세가 이제 중간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계약했던 분들도 좀 문제가 돼요. 왜냐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가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게를 계약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.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건 괜찮아요. 왜냐면 복합몰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 구조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처럼 뷰티샵 정해준 손님, 예약 받은 손님들이 방문을 하는 케이스는 그럼 복합몰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데다가 저처럼 기존에 가게를 하는 사람이야 교통만 좋으면 고객님들 언제든지 따라와요.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막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복합몰 안에 외부의 간판이 이제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인테리어 때려 박아가지고 샵을 창업을 하신다 하면 생각보다 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한테 물건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좀 제가 많이 해봐서 고르는 편이라 저한테 보여주셨던 물건 맞은편에 자리가 더 나은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그 자리가 사장님 저거는 공실인가요? 그랬더니 요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온다. 조금 더 넓었어요. 그 얼마 정도까지 내고 가능하다. 요즘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상가가 워낙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내고를 해주세요. 내고를 어느 정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 요거 내고 되면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고하고 계약금까지 치렀거든요. 그 다음날 바로 계약서를 쓰고. 근데 제가 계약한 상가 근처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신축 상가 공실 많은 데는 뷰티샵이 진짜 많아요. 뷰티샵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이거 내가 계약한 건데 지금 내놨다고, 근데 권리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 나가고 있지 않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그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굳이 찾아볼 이유가 없었어요. 어차피 안 나갈 거니까. 왜냐면 그 상가 자리 양옆으로 이미 빈 공실 상가가 있는데 그 권리금을 주고 거기를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. 새로 공사를 하지. 새로 했건 어쨌건 내 취향 아닌 건 마찬가지고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지난 것도 한 사실이니까요. 근데 진짜 원장님들 대단하신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서 인테리어 삐까번쩍하게 하고 창업을 하시더라고요. 원장님한테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처음 창업을 하시는 거면은 인테리어는 최소 깔끔한 정도만 하시고 그 나머지 돈으로 차라리 마케팅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만큼 요즘 자리 잡기가 힘들거든요.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, 근데 마케팅은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꾸준히 하셔야 돼요. 초반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초반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요즘에 렌트프리라는 게 있잖아요. 렌트프리를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주시니까 첫 달은 공사하고 뭐 나머지 3개월은 그
월세를 좀 아낄 수가 있어요. 관리비만 내고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3개월 동안 그 월세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인테리어에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나시면 나중에 회수도 못할 뿐더러 인테리어는 소모재예요. 소모품이에요.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. 내가 이 가게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. 돈 받으리란 보장이 없어요. 근데 또 이렇게 비싼 월세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월세로 재계약을 할 확률이 낮아지겠죠. 옆상가가 월세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.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젊으시거든요. 그때 제가 이제 계약하느라고 상가 싹 둘러보면서 주변 업체들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8월이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. 근데 저는 그래도 손님이 꾸준히 있거든요. 그리고 밤늦게 끝나는 건 똑같고. 근데 이 원장님들은 다 놀고 있어. 아무것도 안 해. 그리고 문 안 열어놓은 샵도 되게 많아요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 언제 빌지 모르는 시간, 우리는 예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, 그리고 당일 손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빌지 모르는데, 공실이나 다름이 없는, 손님이 없는 샵은 공실이나 다름이 없어요. 그런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시고, 그리고 권리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, 그리고 그 권리금만큼 내가 몇 달을 일해야 돈을 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그냥 돈 때려 박아가지고 인테리어 일단 예쁘게 해가지고 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인테리어는 나중에 또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최소한만 하고 있고요. 최소한 하고 그 남은 돈을 차라리 마케팅을 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케팅을 하시더라도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. 제 그 월천 영상 있어요. 월천 영상 보면 일단 실력이 갖춰진 후에 거기에 마케팅을 얹어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거지. 나 시술 진짜 못하는데 그 못하는 사진 갖다가 마케팅 하셔봤자 손님 안 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첫 번째는 상가 너무 비싸게 계약하지 않기, 상가의 시세의 흐름이라는 걸 보고 계약을 하기. 그리고 두 번째, 너무 인테리어에 많은 돈 쓰지 않기. 그리고 세 번째, 인테리어에서 아낀 돈, 그리고 렌트프리로 아낀 월세로 마케팅 꾸준히 하기. 요거 세 가지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.